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두고 뭐 비선 공천이니 밀실 공천이니 그리고 사당화 공천이니 이런 말로써 이재명 대표를 마구 공격해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공격이 이어질 때 이재명 대표가 뭔가 좀 명쾌한 해명을 하고 또 지금 반발하고 있는 당내 주체들을 다독이든지 경을 치든지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너무 침묵이 길어진다라는 염려를 했습니다만 오늘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수행하시는 분이 끊으려고 했는데 이 대표가 계속 또 기자회견에 응했습니다. 기자들이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으니까 그때 이제 백브리핑이 멈췄는데요. 자, 백브리핑 한 12분 분량인데 제가 한 4분 정도로 축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분으로 축약한 이재명 대표의 백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당의 원로분들께서 이런저런 의견을 주셨는데 당에 대한 애정의 발로인 것이고 또 당이 잘 되기를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충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존의 당헌 당규와 공천 시스템에 따라서 합당한 인물들을 잘 공천하는 결과로 공관위에서 또 당의 원로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천과 관련된 갈등이랄까 내홍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사 앞하고 당사 앞을 가보시면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디는 정말 시끄러운데 그는 모른 척하고 어디는 그런 실제 당사 앞에 가면 예전 어느 때보다 혼란이나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들도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시스템에 따라서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나 경쟁 과정에서는 본인의 생각과 타인의 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점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과정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유능하고 청렴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훌륭한 후보들을 공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원들 사이에는 누군가 1등을 하고 누군가는 꼴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변화를 바라시는데 또 한 번 선출된 분들은 또 스스로를 지켜가고 싶어 하시죠. 이 두 가지를 잘 조화하는 게 우리 당 지도부 그리고 우리 공관위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진통 또 이 황골 탈퇴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압도적 1등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그런 해괴한 공천을 하지 않습니다. 입틀막 공천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런 경우 없습니다. 언제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경선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또 억울한 경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기회의 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뭐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정당 내의 조사 업무인데 그걸 과도하게 예민하게 생각하시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좀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0수년 전에 어떤 업체가 성남시 여론조사를 한 번 했다. 그거하고 지금 이 민주당의 정량 평가를 위한 조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슈퍼마켓에서 새우깡 샀는데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칼을 사서 강도질 했으면 강도질한 집에서 새우깡 사 먹었다고 쓰실 겁니까? 이미 작년에 선출직 평가가 구성이 돼서 이미 평가 활동을 마치고 다 해산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정량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안을 몇 개 제출했는데 그중에 몇 개가 통과됐느냐 그중에 당론 채택된 건 몇 개냐 해서 점수 정하게 되어 있고 또 언론인 여러분 사이에 있는 모양이던데 왜 내가 도덕성 점수가 빵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그 실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떤 위원들한테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기준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위 5대에 해당이 되면 도덕성 점수가 50점인가 점점을 하게 돼 있다고 해요. 채용 비리가 예를 들면 문제가 됐는데 소명을 하지 못하면 0점인 거죠. 임기 내에 대정부 질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뭐 15점인가 25점인가가 배정이 돼 있다는데 한 번도 질의를 안 했으면 객관적 지표상 15점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런 점수들을 다 합쳐서 1000점을 기준으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100수십 분을 순서를 매긴 거죠.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이 충분히 역량이 있고 성실하게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점수를 매겨야 하고 그리고 등수를 가려줘야 합니다. 나하고 저 의원하고 별 차이도 없는데 나는 왜 하위냐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하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을 무시한 것이겠죠. 주관적 평가의 가장 중요한 영역들이 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할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구의 당원들의 조사를 했겠죠. 또 국민 여론조사. 마치 선생님이 점수를 매겼는데 선생님 왜 저는 몇 점입니까? 이게 산수 점수 같으면 깔끔하지요. 그러나 도덕 점수나 이런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평가 빵점 누구예요? 누가 동료 평가 빵점을 받았습니까? 동료 평가 빵점을 받은 의원한테, 그러니까 앞으로 동료들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선배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배나 잘하세요 뭐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싸가지하고는 진짜 정말 참 웃음만 납니다. 그 인간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백브리핑을 보면은 아주 현란한 비유와 아주 논리적인 설명, 그리고 명석한 또 현상진단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들립니다. 근데 오늘도 많은 보잘것없는 정치인들이 흰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김영주, 이재명 대표가 존경한다 이런 표현 써가면서 달래려고 했는데 나를 존경한다는 말은 조롱이다 이렇게 또 깎아내렸습니다. 김영주, 너 그냥 공천 준다라고 하면은 그때 또 입장 180도 달라질 거지. 그렇잖아. 한동훈 전화 받고 오는 26일에 국민의힘 입당하기로 했잖아. 아이고 너란 인간 진짜 웃기다 웃겨.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공천 안 준다고? 야 네가 이상민이냐? 네가 이상민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자, 그리고 이낙연은 민주당의 공천이 잘못됐다. 그 원인은 이재명 사욕이다. 참여하고 있는 듯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기 힘든 자들이여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공천을 주리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낙연 씨 이름으로 총선 나가서 당신 고향 영광 한평에서도 당선자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본인이나 잘 아세요. 본인이나. 그 수많은 하위 20%에 포함된 사람들. 또 아울러 이번에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해져서 공천을 못 받게 된 정치인들. 왜 이낙연 씨 당신 당이 안 가나? 당신은 이 참된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랬잖아. 근데 왜 한 명도 안 가지? 본인이나 잘 아세요. 이 사실은 뭐 이낙연 씨야 그럴 수 있는데 한결의 경향 말이죠. 너희 정말 너무한다 진짜.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지금 이재명 비난하는 사설을 내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재명 대표가 비난받을 일을 뭘 했어요? 아니 공천에 개입을 했습니까? 공천 개입해가지고 내가 욕먹을 수가 있으니까 비명 반명 웬만하면 공천 줘라 뭐 이랬다는 겁니까? 혹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지금 비난받고 있는 건가요? 도대체 이재명이 왜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 임명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겠지. 그 이후로 관여를 안 하고 있는데, 아니 관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한번 대봐. 천해철 이번 공천이 공정하다는 증거를 대라고 이재명 대표한테 직격탄을 날렸는데 이번 공천이 불공정하다는 증거를 먼저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으면은 비판할 근거를 대야 되는데 이번 공천이 공정하다는 증거를 대보라고? 불공정하다는 증거를 네가 먼저 대야지. 그래야 이게 순서지. 공정하게 하고 있어. 뭐가 불공정하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해철하고 말이죠. 요즘 박광훈이가 조용히 있잖아요. 조용히. 될 것 같아서 좀 그러고 있는 거야. 전해철하고 박광훈이가 정말 조용히 있다가 아무래도 조금 좀 기류가 이상해. 반명 비명이 낮은 점수로 이제 아웃될 상황에 놓이니까 혹시나도 전해철이가 눈치 보면서 한마디 입을 열었어요. 이번 공천이 공정하다는 증거를 대봐라. 예. 이 얘기는 결국 나를 공천시키면 이건 공정한 경선이고 나를 낙천시키면 이거는 불공정한 경선이다. 이게 지금 이 나라 이 친노로부터 시작해서 친문이 된 이런 정치인들의 멘탈리티 수준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원래. 놀고들이 있습니다. 놀고들이 있어요. 한겨레와 경향 계속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고, 그 어제는 또 하루 쉬는가 했더니 칼럼을 통해서 박용진을 두둔했습니다. 박용진이가 어딜 봐서 하위 10%냐. 권태호 논설위원회 그런 칼럼이 실렸어요. 정말 참 목불인견입니다. 아니 당신들이 뭔데 남해당 공천에 관여하지? 그리고 도대체 뭘 잘못을 했는데 이재명이 비명 반명 공천시켜라 이 말 안 했다고 지금 욕하는 거야? 여론조사 업체 얘기합니다. 뭐 성남시에 한 10수년 전에 여론조사했던 업체를 썼다고 그걸 가지고 뭐 이재명이
무슨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여론조사 회사입니까? 아니 여론조사 회사가 말이죠. 그 대표가 이런저런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그걸 곧바로 그냥 불공정의 근거로 삼는 거는 너무 좀 유치한 일입니다. 대표적인 게 리얼미터 그 이택수 대표 아니에요. 그 양반이 김어준 씨하고 중학교 동기 동창이라고 그래서 김어준 그리고 뭐 좌파 이쪽의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 인연이라면 이택수 대표가 그 정몽준 씨하고 또 뭔가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정몽준의 이익을 위해서 리얼미터가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는다는 얘기가 되나요? 리얼미터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말이 되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걔네들이 유일하게 이야기하는 객관적인 민주당 공천의 문제점 그 근거로 성남시 용역을 받았던 여론조사 업체 그거 하나 갖고 지금 우겨대고 있습니다. 그게 이재명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요. 그냥 뭐 자기들 봤을 때 그냥 이재명에게 그 좀 적대적인 사람들 낙천다니까 이거는 이재명이가 저 친구들 표적 낙천을 시킨 거다. 이렇게 지금 논리의 도식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저기 용산에 낙점을 받아가지고 공천받은 주진우 걔 얘기는 왜 안 하니? 양지바른 공천이었잖아. 양지바른 지역에다가 공천한 거잖아. 근데 왜 그건 시비를 안 걸어? 그리고 하나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이죠. 이런 거죠. 민주당 내부는 갖가지 비선 밀실 공천 의혹이 번지며 내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낙천된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선당후사 하겠다. 이게 사실 제일 좋죠.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정청래가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나를 낙천시키냐라고 지금 왜 하위 평가를 하느냐라고 길길이 반발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이 합리적입니까? 생떼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의 반발이 너무나 타당한 것처럼 이렇게 막 분치를 해줘? 진보 언론이란 자들이 말이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이 친구들 말이죠. 지금 한마디로 친문을 두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친문이 대부분 다 비명 반명인데 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020년 총선 당시 기사 한번 봅시다. 민주당 현역 71%, 친문 100% 살았다. 중앙일보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무슨 의도가 담겨 있겠어요? 친문, 이 기득권 세력들 이번에도 무난히 공천받았구나. 이런 혼란이 담겨 있어요. 그 친문들이 지금 이번에 공천을 못 받거나 혹은 낙천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4년 전에는 물갈이하라고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똑같은 그 대상을 물갈이하려고 하니까 안 된대. 그거는 당의 어떤 단합과 결속을 저해야 한대. 무슨 논리야 이게 도대체. 아니 4년 전 같은 대상에 대해서 왜 물갈이 안 했느냐. 4년 후에 같은 대상에 대해서 왜 물갈이 하느냐. 한 입으로 어떻게 두 가지, 세 가지 말을 해. 당시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아일보 기사인데 민주당 공천의 최대 특징은 친문 성향의 86세대의 공천 티켓 확보였다. 4년 전 기사예요.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86세대 책임론과 교체론이 거셌지만 공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오히려 친문 독식 개파 공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아니 이때는 이 친문 그리고 86세대 공천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번 공천에서는 이들이 교체 대상이 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뭐야 이게 대체. 어지럽다 어지러워. 공천 쇄신을 하려고 해도 욕하고 공천 쇄신을 안 하면 또 욕하고. 도대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난 좀 궁금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4년 전에는 딴 소리하고 이제 와서는 또 180도 다른 소리하고. 여러분 정확하게 짚어봅시다. 지금 이렇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놈들 중에 민주당 잘 되기를 바라는 인간들이 있나요? 없어요. 한겨레 경향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거의 모든 레거시 언론은 기득권 세력, 우리 사회 자본 권력에 젖줄을 대고 있습니다. 한겨레만 해도 삼성 광고가 한겨레 1년 수익의 40%를 차지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 뜻에 맞지 않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본 권력이 이재명을 싫어하니까 그 입맛에 맞춰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뭘 해도 욕하는 거예요. 뭘 해도. 숨 쉬어도 욕하고 걸어 다녀도 욕하고 밥 먹어도 욕하고 죽으라는 거지 한마디로. 이런 놈들의 이야기를 들어 뭐합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민주당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 이 나라 언론이 젖줄을 대고 있는 기득권 세력의 견해가 그러합니다. 민주당 망하라고 하는 사람들 말 들어서 뭐합니까? 자, 그런 자들이 연일 공세를 퍼부어도 이재명 대표 오늘 모습 보니까 아주 넉넉한 포스를 보여줬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절차적 정당성 잘 지켜서 훌륭한 공천, 혁신이 있는 공천을 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막 흔들어가지고 모욕 주고 골탕 먹여서 바꾸려고 하는 놈들 헛짓하지 마라. 이재명이 일생이 그렇게 짓밟혀온 인생이야.
너희들의 이런 새치어로 하는 공격에 조금이라도 그 양반이 뭐 흔들릴 것 같아? 굴할 것 같아? 웃기지 마. 이재명은 여러분, 우리 사실 어린이 때는 세상 모든 사랑을 다 받을 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그 사랑 받지 못하면 학교에서, 사회에서 어린이들을 우대하고 또 감싸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절이 없었어. 이재명은 소년공이 돼가지고 그냥 공장 가가지고 장애 입고 얻어맞고 욕설 듣고 그랬던 인생이에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을 때 그런 고통을 겪었던 이재명입니다. 근데 너희 따위의 그런 욕설과 비난에 흔들릴 것 같아? 제가 너무 이재명 대표를 띄우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근데 정말 제가 장담합니다. 민주당에는 이재명 말고는 대통령감이 보이질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답과 오답이 동시에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0.73%포인트 격차로 오답이 당선이 됐어요. 이 양반이 됐으면은 정말 이 나라가 기가 막힌 그런 서프라이즈한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천하의 깡패기가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온통 그냥 시궁창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 욕먹는 거를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이재명은 정의를 위해서 또 더 큰 어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천 안 주니까 국민의힘으로 건너가겠다는 그런 이런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설치던 그 민주당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와서 이거 좀 들어 엎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이재명이 할 겁니다. 이재명이 할 거예요. 우리 개보에서 정치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특정한 스폰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 여러분들이 키워주신 이재명은 민주당 혁신의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